안녕하세요. 리드인 메이저 김지희입니다. 여러분, 요즘 수험생들 사이에서 가경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천대, 경원대 아니냐고요? 요즘은 가고 싶은 경기도 대학 1순위로 꼽히며 인서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가천대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8, 9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가천대학교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천대학교의 위상은 굉장히 높게 올라갔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가천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오늘 귀에 쏙 박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부터 보시죠. 가천대, 단순히 소문만 좋은 게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수시 원서 접수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워요. 특히 수험생들이 환장하는 인기학과 탑4 바로 꼽아드립니다. 물론 의학계열과 간호계열은 너무나 당연한 인기순위라서 뺐습니다. 4위 스마트시티 융합학과, 건설과 IT가 결합된 미래 먹거리학과입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스마트시티 기술력을 필요로 하면서 인기가 급상승 중입니다. 공학적 지식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동시에 갖춰 취업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력을 양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3위 인공지능학, 가천대는 국내 최초로 AI 학부를 신설한 대학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부족 현상을 가장 먼저 공략한 곳이죠.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은 물론 대기업 AI 연구소로의 진출이 매우 활발합니다. 2위 반도체 공학 전공, 반도체는 국가전략 사업이죠. 가천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신 교수진이 직접 가르칩니다. 특징은 실무형 인재로 키워내기 때문에 반도체 설계 분야 대기업 취업률이 압도적입니다. 대망의 1위 클라우드 공학과입니다. 대기업 계약학과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협약을 맺어 아예 커리큘럼을 같이 짰습니다. 3학년부터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거쳐 카카오 채용이 보장되는 수준입니다. 졸업하면 카카오 본사 간다는 소리에 성적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계약학과는 다른 대학에도 많지 않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와 반도체 공학과들은 예전부터 삼성과 SK와 같은 기업 취업 연계가 탄탄히 되어 있었죠. 그러나 말 그대로 서성안에 입학하기 위해선 공과계열 기준 내신 1점에서 1.3등급, 수능 100분이 96.5라는 거의 의대 바로 아래급의 성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성안을 제외한 다른 인서울, 건동, 홍수, 국송세단에서도 물론 대기업 연계학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다른 인서울 학교들과 가천대학교의 차이점은 가천대학교의 총장님이시자 우리들의 영원한 동안의 아이콘 이기려 총장님의 강한 의지에 있습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을 넘어 기업이 찾아오게 만드는 공격적인 마케팅과 속도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기려 총장님의 산무 전략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보통 대학에서 학과 하나 만들려면 교수회, 이사회 거쳐서 몇 년씩 걸립니다. 하지만 가천대는 다릅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기업이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커리큘럼을 짜고 다음 학기 바로 학과를 개설해버리는 광속 행정을 보여줍니다. 기업 입장에선 당장 사람이 급한데 가천대만큼 속도 맞춰주는 대학이 없는 것이죠. 대기업과의 협약 시 우리가 가르칠 테니 데려가라가 아니라 당신들이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쳐라 라고 먼저 제안합니다. 카카오 클라우드 공학과의 경우 카카오의 현직 엔지니어들이 직접 학교로 와서 강의합니다. 실전 커리큘럼, 교과서에 없는 지금 당장 실무에 쓰이는 기술을 가르치게 판을 깔아줍니다. 기업 입장에선 재교육 비용이 안 드니 가천대 학생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이기려 총장님의 집념은 공간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천관과 AI관을 예로 들어보자면 대기업 연구소 못지않은 최첨단 실습실을 짓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시설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철학이죠. 그 외에 학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역을 캠퍼스와 직접 연결한 사례는 유명하죠.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 느껴지는 이 스마트한 인프라가 협약 체결에 큰 몫을 합니다. 물론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장이지 어떻게 기업 인재 양성소로 변질될 수 있냐는 지적이죠. 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대학은 단순히 취업률 숫자를 올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학문의 위대함은 대학 문을 나선 뒤에도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단단한 기틀이 마련된 뒤에야 학생들은 비로소 자신의 전공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세상을 바꿀 학문적 성과를 고민할 여유를 갖게 됩니다. 가천대와 이기려 총장이 집중한 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학생들에게 대기업이라는 튼튼한 무대를 먼저 마련해주고 그 위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평생에 걸친 진짜 공부를 이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 가천대의 성장은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학문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좋은 학교 어떻게 가냐고요? 바로 약수령 논술입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아쉽다고 포기하기엔 이 전형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가천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형이 바로 이 약수령 논술인데 이 전형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역사를 보려면 우리 입시의 근본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사실 우리나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초기 모델을 기억하시나요? 원래 수능의 핵심은 언어와 수리 두 과목을 통해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탐구 영역이 복잡해지고 선택 과목이 늘어나면서 수능은 점점 공부 양으로 승부하는 시험이 되어버렸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레이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적성고사였습니다. 미니 수능이라 불렸던 이 시험은 국어와 수학 위주의 단답형 문제들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는 방식이었어요. 가천대는 이 적성고사의 대장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속도전 위주로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가정책상 폐지되고 말았죠. 그렇게 적성고사가 사라지고 가천대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가 바로 약수령 논술이었습니다. 적성고사의 국어 수학 중심이라는 실리적인 장점은 그대로 가져오되 찍기식이 아닌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꾼 거죠. 결국 가천대 약수령 논술은 본질에 충실한 학생을 뽑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약수령 논술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신촌 리드인 약수령 논술에선 에밍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따른 4회 이상 반복학습과 수업 이후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밀착관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드윈은 단순히 수업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뇌가 잊을만 하면 강제로 기억을 소환시키는 4단계 루프를 돌립니다. 1회 반복,
본 수업 직후 당연히 틀린 문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풉니다. 기억이 따끈따끈할 때 골든타임을 잡는 거죠. 2회 반복, 주중에 주어지는 과제와 복습 영상으로 다시 한번 뇌를 자극합니다. 3회 반복,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밀착 케어가 들어갑니다. 4회 반복, 한 달간 틀렸던 모든 문제를 다시 풀며 장기 기억으로 박제해버립니다. 이는 출제 가능한 모든 EBS 문제를 약수록 논술식으로 변형한 정확한 컨텐츠가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혼자서 이 반복을 다 하기 힘들죠. 그래서 리드미는 강사진의 체급부터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1대1 밀착 관리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쓴 답안 하나하나를 첨삭하고 약점을 체크해줍니다. 저희 리드미 약수록 논술은 지난 8년간 적성고사 시절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예전부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학생들의 시작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고3 학생들은 6월 모의고사 종료 이후 또는 9월 모의고사 종료 이후 이 약수록 논술 전형을 뒤늦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 친구는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걸. 조금 더 일찍 시작해서 기본 개념을 잡았더라면 충분히 가천대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가천대 약수록 논술은 지식의 양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EBS 연계 교재의 원리를 내 손으로 직접 써내는 훈련이 핵심이죠. 결국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은 문제풀이 스킬만 배우다가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죠. 빠르게 시작한다면, 지금 시작한다면 국어와 수학, 과목별 개념 문제풀이 4회 이상을 반복할 수 있게 되고 탄탄한 기본 개념은 쌓이고 최종적으로는 시험장에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시간이 남아 문제들을 한 번 더 검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엔 가천대 이외에도 약수록 논술 전형을 택한 학교들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